안녕하세요. 공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바라볼 공시는 그야말로 요즘 가장 화끈한 주식, 한동안 재미없었던 정치 테마 투자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화천기계 조회공시 요구입니다. 사실 조회공시에 대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거래소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조회공시 제도예요.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자들이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아니라서 공시만 지저분해지거든요. 오늘은 결론 먼저 빠르게 말하고 가겠습니다. 조회공시 요구가 나왔다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조회공시에서 기업이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결정이 끝난 내용이라면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테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명확히 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뭔 개소리야! 다만 조회공시에 검토 중이다라고 답변한 경우를 보면서 회사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엑시트 하려는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가 궁금할 때 IR 자료도 보고 매분기 작성되는 사업보고서에서 사업 내용도 꼼꼼하게 보실 텐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다니던 회사에 IPO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사업보고서에는 정확한 자료만 추가해서 딱히 볼만한 내용이 없고 IR 자료는 너무 핑크빛 미래만 포함되어서 진지하게 볼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기업이 진짜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창구가 조회공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조회공시를 잘 보고 분석해서 좋은 투자와 수익을 얻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런데 왜 조회공시 관련 영상을 만드냐면 일단 화천기계가 이슈가 되니 조회수 좀 빨아먹으려고요. 뭐냐? 그리고 조회공시 답변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걸 말해줘야 해서요. 일단 조회공시 제도가 뭔지 간단히 알아보고 지나가자면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은 참 좋죠. 훌륭한 제도네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그리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만든 게 바로 조회공시 제도처럼 보이는데요. 어디까지 했지? 그런데 허울만 좋은 제도예요. 조회공시 제도를 설명하는 거래소의 말에 이미 이 제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의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물어보는 내용이 안 좋은 쪽이라면 예를 들어 횡령이라던가 그런 내용이라면 거래소는 거래 정지시키고 나서 물어보거든요. 거래 정지를 안 시키면 바로 하한가 처박힐 게 뻔하니까 당연한 조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사용 날짜 기다리는 사형수도 아니고 거래도 못하게 막아놓고 저러고 있으면 열받죠. 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만 안 했어도 매도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물어본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저걸 제대로 답변할 수는 없겠죠. 직장 생활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계획도 세우고 보고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서 기사화되거나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걸 텐데요.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우리 이거 합니다. 라고 정확히 주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니 몇 개나 있을까요? 계획 과정에서 엎어지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철수한다거나 신규 사업이 진출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인수한다고 다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야 하고 어떤 경우는 주총에서 의결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통과하기 전까지 한다, 안 한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센스 있게. 그래서 결국 기업들은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에 대부분 미확정이라고 공시를 하게 되고 미확정이라고 공시를 한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변동사항이 있는지 계속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공시만 지저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화천기계에 요청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도 이미 주가가 한참 움직이고 난 후에 후행적인 조치잖아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기업이 어떻게 답변하더라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크겠죠?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거래소는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급등한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를 환기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기존의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말이죠. 여튼 연합인포맥스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2020년 1월 3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다트에 게재된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공시 23만 5,897건을 조사해보니 그중 조회 공시는 유가증권 시장이 837건, 코스닥 시장은 669건이라고 하네요. 노가다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된 837건의 조회 공시 중 68%에 이르는 570개는 미확정으로 답변하였고요. 투자자에게 확실하게 아니라라고 부인한 경우는 고작 30건으로 3%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 답변 중 78%가 중요 공시 없음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거래소가 뭘 하려는 건지는 알겠지만 조회 공시 제도는 참 쓸데없다. 그죠? 다만 보잘것없을 수는 있지만 제가 박사님들이 쓴 조회 공시 관련 논문을 하나 찾았어요. 오, 그러셨어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이상혁 김정채 연구원은 조회 공시와 주가 급락 위험이라는 제야의 논문을 냈는데요. 위 논문에서 결론은 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주가 급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회 공시 요구를 많이 받는 기업의 정보 비대칭 수준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논문을 다 살펴봐야 정확히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조회 공시 요구를 무시해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많다고 하면 살짝 주의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쉽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기업들도 조회 공시에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거짓말하는 새끼들도 있어요. 이런 새끼들은 진짜 깜빵도 보내고 싸대기를 반대로 차차차 때려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투자자들한테 공시로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아 너무 열받아. 이화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마 이 회사도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회사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는 작년 5월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조회 공시를 요구받습니다. 물론 당연히 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하고 물어봤죠. 그리고 다음날 이화전기는 회사 대표의 횡령 금액이 약 8억 원이라고 공시하고 거래소는 다음날 장 개장과 동시에 거래 정지를 풀었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렇게 그날 하루 동안 거래가 잘 되다가 갑자기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에 다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재차 요구하죠. 검찰의 기소 내용과 회사 측 해명 내용이 크게 다르다며 다시 조회 공시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거래 정지는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고요. 이화전기는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화전기 주주들은 지금까지 거래 정지로 고통받고 있네요. 아니 이게 무슨 개짓거리냐고요? 난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물론 거래소가 잘못한 건 따지고 보면 크지 않아요. 기업의 조회를 요청하였고 기업이 거짓말로 답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발빠른 조치로 다시 거래 정지를 해서 덜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잠깐 거래되는 동안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결국 피해는 투자자들만 보는 거 아닙니까? 저 난리를 피우고 이화전기에 부과된 제재금이 4천만 원입니다. 겨우 4천만 원. 어이가 없네. 진짜 저런 기업들은 대표이사와 공시 책임자한테 아주 특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투덜투덜 대다 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하나. 조회 공시 요구는 자주 볼 수 있는 공시 중 하나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없으니 크게 신경 쓰지는 말자. 둘. 조회 공시의 답변 내용에서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엿볼 수도 있으니 답변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자. 셋. 조회 공시 요구를 많이 받은 기업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논문이 있으니 참고하자. 지금까지 공시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끝!